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치료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외도 직면 후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죠. 왜냐하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아주 잔소리처럼 외도 직면 후에 치료 받으셔라 하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시거나 느끼실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방향성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냐면 세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인적 치료가 있고요, 정서적 치료가 있고 행동적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지적 치료가 있는데요. 인지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인지 부조화, 터널 시야, 확증 편향, 그리고 인지적 왜곡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합리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한번 외도 상황과 나중에 접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어떤 사교 집단에 빠져서 온 재산을 팔아서 그 사교 집단과 함께 자연인처럼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대부분 예전에 보면 이제 종말론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5월 8일 날 세상 종말이 오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걸 이제 신념화하고 그걸 이제 믿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식화하거나 세뇌화돼서 가스라이팅 돼서 그런 조직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5월 8일이 돼도 세상 종말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이게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내 기도 정성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터널 시야는 뭐냐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죠. 굳이 벽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출구를 향해서 앞차 옆차만 신경 쓰고 쭉 가면 되잖아요. 터널 밖을 달릴 때는 어떻습니까? 달리는 앞도 보고 옆도 보지만 또 저 멀리 풍경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널 시야라고 하는 거는 시야가 이렇게 확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보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냐? 확증 편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확증 편향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으로, 특히 부정적인 쪽으로, 파국적인 쪽으로 경도가 돼버리면 수많은 해결책이 있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도 자기 자신도 평가절하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능성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복 안 돼, 이러면서 낙심해 버린다는 거죠. 아울러 인지적 왜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외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도는 반복됩니다. 말로는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외도하면 내가 소다 개다, 성을 바꾸겠다, 재산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당장 외도 발각 후에 면피하고자 하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 실제로는 치료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 정서적 치료가 있는데요.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외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한 4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 관계적인 요인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원가족적인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 또는 우리 사회에 이런 외도가 만연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걸 좀 좁혀서 부부로 한정을 해보면 어떨 때 벌어지냐면, 부부의 정서가 이미 나빴거나 또는 외도가 발생된 다음에 부부의 정서가 나빠지겠죠. 따라서 이 부부 정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불안정하지만 또다시 외도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부 사이의 정서에 대해서 민감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공감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내지는 학습을 해야만이 이게 능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마음으로는 빨리 이 외도에 대한 상처, 고통, 괴로움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실제로는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이 늪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행동적 치료가 필요한데요. 행동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외도 측면의 부부는 적절한 행위는 별로 안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외도 관계 끊지 않고 또다시 외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외도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또는 외도 관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외도 관계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외도 측면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가정폭력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에는 언어적인 가정폭력도 있지만 물리적인 가정폭력, 또 경제적인 가정폭력도 있어요. 경제력을 탁 올가매는 거죠. 특히 외도 행위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외도 피해자는 뭐 전업주부라든지 또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좀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도 행위자에게 경제적으로 뭐 의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도 행위자가 자기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으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올가매는 거죠.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또는 정서적 가정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부적절한 행위에 들어가는데요. 이 행동적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마음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행동은 어떻게 한다? 부적절한 행위를 그냥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 직면의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는 각각 별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인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동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행동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으면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주로 이제 상담센터에 녹화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굉장히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이렇게 와서 치료 상담을 받는데요. 고통이 이제 꼭대기에 있을 때가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상담을 받다 보면 고통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근데 이게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담도 매일 받는 건 아니니까 상담받고 나면 조금 속이 후련한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살다 보면 약간 반등을 합니다. 그 다음 상담 때 또 쭉 떨어지고, 또 반등하다가 쭉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치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의 삶의 변화, 또는 인지적인 변화, 정서적인 변화, 행동적인 변화, 또 다른 뜻으로는 성숙한 삶,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하는 건데요.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한꺼번에 로켓가 날아가듯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은 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머물러 있다 어느 순간 하나가 툭 변화를 해요. 이 변화할 때 뭐라고 할까요? 뇌관이라고 할까요? 뭐 뇌관 그러니까 좀 나쁜 뜻 같은데 뭔가 이 변화할 수 있는 촉발점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쭉 상담 속에서 처음에는 뭐 상담사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깨닫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닫는 순간 한 계단을 탁 올라가거든요. 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사람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나중에 꼭지점을 찍어보면 이제 상향 곡선이 되는데요. 어쨌든 변화의 그래프는 이렇고 앞에서 봤던 고통의 그래프는 저렇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후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외도로 인한 상처에 대한 치료는 한두 번, 뭐 1개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내해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1년을 잡는 것이 좋다. 그 1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 날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참다 한 4월 1일쯤에 상담 치료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상담을 받으시면 효과를 보시는데 다시 11월, 12월쯤 가면은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1월 1일 날 알게 됐기 때문에 그 한 바퀴 도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인지한 날 그리고 외도 내용을 알게 되면서 12월 며칠 날 외도 관계자끼리 서로 만났고 그 전 10월 며칠 날 만났고 이런 날들을 이제 알게 되면 그 날짜가 올 때마다 감정 기복이, 감정 노동이, 감정 활동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치료를 받지 않다 보면 이게 우리가 당뇨에서 이게 요즘은 다른 말로 순화가 됐다고 하는데 당뇨 스파이크란 게 있습니다. 팍 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그런 것처럼 감정도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날짜만 오면 계속 하늘 모르고 튀는 거죠. 그래서 이 외도 직면후 치료는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치료가 답입니다. 그냥 한 서너 번 상담 받다가 상담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상담 갔더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해주고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찔끔하고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괴로우니까 또 다른 상담센터 가가지고 또 찔끔하고 이거는 뭐다? 치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상담 경험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새로운 상담센터 가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또 진단 다시 받아야 돼요. 제목은 외도 때문에 오는 상담이지만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기질이 어떤지,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전 상담센터에서 자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줬다 하더라도 상담사의 상담 철학에 따라서 그걸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진단하거나 또는 평가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찔끔찔끔하는 것은 횟수만 늘어날 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 가서 그냥 소변검사, 혈액검사 했다고 그게 치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담사와 만났을 때 이 상담사의 상담 철학이 나하고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7, 80% 맞는다 그러면 꾸준하게 받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부부의 어떤 인적 상태, 정서적 상태, 행동적 상태가 좋아지면 텀을 벌려요. 1주 상담받던 걸 2주로, 2주 받던 걸 3주로 이러면서 서서히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것도 역시 꾸준한 치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부들은 상담관계 종료한 다음에 한 석 달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상담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담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실천하고 정말 더 행복한 부부로, 더 성숙한 부부로 가고 있느냐를 추가적으로 체크하는 부부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꾸준한 치료입니다. 따라서 한번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좀 여력을 갖고, 물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 무료 상담이 됐든 유료 상담이 됐든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후 치료에 대해서 인지적 치료, 정서적 치료, 행동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